지훈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게. 대합실에 들어가 있어. 벚꽃이 핀 어느 봄날의 저녁. 새엄마 영숙은 7살 지훈을 플랫폼에 세워두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영숙은 서둘러 차에 올라타더니 빠르게 역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를 부르며 울어야 할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안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조용히 열고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죠. 과연 그 가방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지금 시작하는 이야기, 우리 같이 들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그의 봄날의 저녁, 7살 지훈은 멀어지는 하얀색 승용차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엄마 영숙은 맛있는 간식을 사오겠다는 따뜻한 약속을 남기고는 서둘러 역 앞 큰 길로 차를 몰아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잠시 자리를 비우는 평범한 외출 같았지만 지훈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그 차가 다시는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지훈은 이미 며칠 전부터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뒤 집안의 온기는 급격히 식어버렸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새엄마 영숙은 슬픔에 잠기는 대신 밤마다 누군가와 조심스럽게 속삭이며 앞날을 도모했습니다. 어린 지훈은 안방 문틈으로 영숙이 서류 뭉치를 챙기며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지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숙에게 지훈은 어쩌면 지나간 과거의 마지막 흔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지훈을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주기로 마음먹은 듯 연고도 없는 기차역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었습니다. 그 비정한 결정조차 지훈에게는 엄마만의 사정으로 보일 만큼 지훈은 너무나 일찍 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무서워 울며 매달리는 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꼭 쥐어주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가슴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기차역 대합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지훈은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방 지퍼를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장난감이나 옷가지 대신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보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는 마치 멀리 떠날 채비를 미리 한 사람처럼 가방 속에 낡은 카세트 테이프 3개와 깨끗하게 정돈된 일기장 그리고 집안의 사연이 담긴 중요한 종이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지훈은 일기장 첫 장에 적힌 아버지의 따뜻한 필체를 가만히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영숙과의 만남부터 아버지가 불안을 느꼈던 순간까지의 기록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 가방이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 거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당부는 지훈의 마음속에서 단단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영숙이 타고 떠난 차의 번호를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훗날 다시 만나야 할 운명의 이정표였습니다. 지훈은 영숙이 자신을 두고 떠나며 보였던 그 묘한 미소를 가슴 한구석에 묻었습니다. 엄마가 말한 맛있는 건 내가 나중에 직접 찾아야겠네. 아이의 목소리에는 7살답지 않은 의젓함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기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지훈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역 입구에서 지훈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어른이 다가왔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에 인자한 인상을 가진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꾸리던 강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남겨진 지훈의 눈에서 길 잃은 아이의 두려움보다는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지우는 낯선 어른의 등장에도 당황하지 않고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강 노인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기 잠시 여기서 쉴 곳이 필요해요. 그 말에 강 노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지훈의 작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어린 녀석이 참 장하구나. 춥지 않게 우리 집에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렴. 그렇게 지훈은 새로운 인연의 손을 잡고 복수를 향한 긴 여정의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지훈을 낯선 곳으로 잘 보내주었다고 믿으며 화려한 인생을 다시 그리고 있었겠지만 지훈은 그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직 다시 만날 그날만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강 노인을 따라가며 멀어지는 플랫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역을 뒤로하며 지훈은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빛나는 모습이 되었을 때 영숙의 앞에 당당히 나타나 그날의 진실을 묻겠노라고 말입니다. 강 노인의 손을 잡고 도착한 곳은 기차역 뒷길,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허름한 고물상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누군가의 기억이 묻은 낡은 가전제품과 녹슨 철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찬 바람이 쌩하니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을 법도 했지만 오히려 그 고요한 폐허 같은 풍경이 영숙의 가증스러운 미소가 있던 집보다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노인은 말없이 지훈의 젖은 머리에 수건을 얹어주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마주한 지훈은 그제야 참고 있던 허기를 채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기차역으로 돌아가 울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지훈은 강 노인에게 자신의 가방을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직 형사였던 강 노인은 지훈의 눈빛에서 단순한 아이의 투정이 아닌 거대한 폭풍을 품은 맹수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노인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지내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해라. 첫째는 내 이름을 지우는 것이고 둘째는 내 감정을 지우는 것이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기차역에서의 7살 소년 이지훈은 죽었습니다.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의 20년은 남들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 강 노인이 구해다주는 낡은 전문 서적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지훈은 한 번 본 복잡한 수식과 숫자들을 사진을 찍듯 머릿속에 저장하는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낮에는 무거운 고철을 나르며 체력을 길렀고 밤에는 전직 형사였던 강 노인으로부터 사람의 심리를 읽는 법과 신분을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 노인은 지훈의 스승이자 아버지 그리고 유일한 동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훈은 가끔 너무 힘이 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가 남긴 가방 속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영숙이 누군가와 재산을 빼돌릴 궁리를 하며 조용히 속삭이던 그 서늘한 목소리는 지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독한 약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물상의 꼬마는 이제 훤칠한 키와 서늘한 지성미를 갖춘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지훈은 강 노인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했고 천재적인 두뇌를 이용해 금융과 정보 보안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쌓았습니다. 남들이 평범하게 대학을 다니고 사랑을 나눌 때 지훈은 오직 영숙이 어디서 누구와 어떤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지만을 추적했습니다. 영숙은 지훈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상류층 사모님 행세를 하며 과거의 죄를 완전히 잊은 듯 보였습니다.
지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엔 이제 상처받은 7살 소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사냥감을 노리는 냉정한 포식자의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그런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때가 된 것 같구나. 이제 내가 갈아온 그 칼날을 보여줄 차례다. 지훈은 낡은 가죽 가방을 소중히 챙겨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과 함께 지훈이 영숙을 파멸시키기 위해 준비한 치밀한 계획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물상 문을 나섰습니다. 세상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그날 기차역의 벚꽃잎이 흩날리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훈은 더 이상 혼자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 발밑의 모래성을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손님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영숙의 저택이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약속대로 맛있는 걸 들고 찾아갈게요. 기대하세요. 고물상 뒷마당에 자리 잡은 작은 창고는 지훈에게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20년 전 7살의 지훈이 처음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던 그날. 밤부터 이곳은 영숙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벼리는 대장간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책상 위에 낡은 가죽 가방을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죽은 여기저기 해지고 빛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들은 여전히 생생한 고통과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문 밖에서 담배를 태우며 지훈이 스스로 진실의 무게를 견뎌내기를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서재 밑바닥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며 지익거리는 소음이 들리더니 곧이어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전화하며 아주 낮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사고로 위장하는 건 완벽해. 그 사람만 사라지면 그 건물도 보험금도 다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애는 걱정 마. 기차역 같은 데 던져두면 알아서 미아가 되겠지. 그 목소리를 듣는 지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육성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의 충격은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영숙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접근이었고 지훈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그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제거해야 할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테이프 뒤쪽에는 사고 당일 아버지가 다급하게 남긴 짧은 음성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혹시라도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로 영숙이를 믿지 마라. 이 가방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아버지는 죽음을 예감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증거들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지훈은 테이프 옆에 놓인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영숙이 그동안 저질러온 크고 작은 횡령과 불륜, 그리고 아버지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약을 바꿔치기 했던 정황들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숙의 비정한 민낯을 보면서 얼마나 고독하고 무서운 싸움을 이어왔을까요? 지훈은 눈물을 삼키며 일기장의 글귀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할 피의 채무장부와도 같았습니다. 강 노인이 창고 안으로 들어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상대해야 할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 괴물인지. 지훈은 일기장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 괴물의 목을 칠 사냥꾼이 될 거예요. 지훈은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을 다시 가방에 정돈해 넣었습니다. 이 가방은 이제 상처받은 아이의 짐가방이 아니라 영숙이 쌓아 올린 가짜 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지훈은 비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을 올려다보며 지훈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준비됐어요. 복수를 시작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날 밤 7살 소년 지훈은 자신의 유년기를 창고 안에 묻어두고 오직 영숙을 향한 서늘한 복수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물상 창고에서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을 가슴에 묻은 날로부터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살의 어린 소녀는 어느덧 서늘한 눈매와 단단한 어깨를 가진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동안 지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 강 노인이 구해온 낡은 컴퓨터와 책들 속에서 세상을 배웠고 남들이 수능 시험을 치를 때 그는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의 복잡한 흐름을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훈은 한 번 본 정보는 절대로 잊지 않았으며 엉킨 실타래 같은 숫자들 속에서 돈의 흐름을 찾아내는데 천재적인 감각을 보였습니다. 강 노인은 전직 형사의 인맥을 동원해 지훈에게 새로운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이안리라는 낯선 이름의 서류들이 지훈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해외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유능한 투자 전문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지훈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몸에 딱 맞는 고급 맞춤 정장, 그리고 차가운 이성이 느껴지는 안경까지. 이제 그 누구도 이 청년이 20년 전 빗물 섞인 눈물을 훔치던 그 꼬마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 강노인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습니다. 지훈아, 명심해라. 지금부터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짐승보다 더한 괴물들이다. 내 감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놈들은 내 목줄을 찰 거다. 지훈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카세트 테이프 대신 영숙의 현재 삶을 낱낱이 파헤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숙. 그녀는 20년 전 지훈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가로챈 돈을 미천 삼아 현재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사모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자선 파티의 주인공이자 상류층 부인들의 모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는 그녀의 삶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들춰내기 위해 그녀가 가장 아끼는 재산과 명예를 무너뜨릴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강 노인이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습니다. 벽면 한가득 채워진 영숙의 가족관계도와 사업 현황들을 보며 지훈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곧 찾아갈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차가워서 마치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도 친구도 평범한 일상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20년을 갈아온 칼날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영숙이 운영하는 재단이 후원하는 사교 클럽의 해외 거물 투자자라는 신분으로 정식 가입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재력가들만이 모이는 곳이었지만 지우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허영심과 탐욕을 이용해 영숙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들이켜며 창밖의 화려한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영숙의 건설사 건물이 오늘따라 유독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상류층의 은밀한 사교장이라 불리는 갤러리 파티장은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한 조명과 향긋한 샴페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우아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귀부인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새엄마 박영숙이었습니다. 이제 40 후반이 된 그녀는 세월의 흔적을 비웃듯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손가락마다 박힌 다이아몬드는 마치 과거의 죄를 가리려는 듯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차가운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20년 전 기차역에서 자신을 밀쳐내던 그 차가운 손길과 거짓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거물 투자자 이한리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영숙은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어디에도 20년 전 그 아이의 흔적을 알아차리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나타난 젊고 유능하며 돈 냄새가 물씬 풍기는 매력적인 투자자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지훈을 향해 우아하게 잔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한리 씨라고요? 해외에서 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우리 재단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지훈은 영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철저하게 훈련받은 대로 감정을 숨겼습니다. 오히려 아주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로 그녀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영숙이 가장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과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권력이었습니다. 지우는 영숙의 건설사가 현재 겪고 있는 자금난과 그녀가 몰래 추진 중인 비공식 프로젝트들을 마치 제 손바닥 보듯 읊어주었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영숙은 지훈이 내미는 달콤한 투자 제안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하며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려 애썼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집 거실에 앉아 아버지가 남겨주었던 소중한 가구들이 영숙의 취향대로 바뀐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영숙의 사업 수완을 칭찬하며 그녀가 자신을 완벽하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영숙은 지훈이 놓은 덫인 줄도 모른 채 당신 같은 파트너를 만난 건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행운은 여기까지예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둘 시간이니까요. 지훈은 영숙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몇 차례 작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영숙은 지훈이 이끄는 대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조언에 따라 남편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의 핵심 자산까지 담보로 잡으며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영숙이 스스로 자신의 목줄을 죄는 과정을 지켜보며 치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영숙에게 지우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완성해줄 유일한 구원자처럼 각인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영숙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은밀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리 씨, 이번 프로젝트에 내 전 재산을 걸겠어요. 당신만 믿을게요. 지훈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20년 전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 아버지를 죽이려 모의하던 그 목소리와 똑같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주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제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영숙이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은 이제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의 탐욕은 지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지훈이 던져준 달콤한 수익에 취한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핵심 비자금까지 끌어모아 지훈의 설계판에 쏟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20년간 험난한 사교계와 비즈니스 정글에서 살아남은 독사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투자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투자자라 해도 자신에게 이토록 우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안리라는 남자의 과거가 왜 그토록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지 의심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숙은 지훈 몰래 자신의 수하인 김 실장을 움직여 지훈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이를 이미 예상하고 강 노인과 함께 완벽한 가짜 경력을 만들어 두었지만 영숙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이안리가 졸업했다는 해외 대학의 동문 명단을 샅샅이 뒤지는가 하면 그가 머물렀던 월스트리트의 지인들까지 수소문하며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숙은 지훈의 오피스텔 근처에서 낡은 점퍼를 입고 서성이는 강 노인의 모습을 포착하게 됩니다. 세련된 투자자의 주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물상 노인의 존재는 영숙의 의심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지훈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리 씨, 당신 주변에 아주 흥미로운 노인이 한 명 있더군요. 전직 형사 출신이라던데 투자 전문가가 왜 그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지훈은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했습니다. 아, 그분 말입니까? 제 어린 시절 은사님 같은 분이라 개인적으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투자만큼이나 중요한 게 의리 아니겠습니까? 지훈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려 애썼지만 영숙의 서늘한 시선은 좀처럼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지훈이 제안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본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만약 영숙이 실제 투자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20년간 준비해온 지훈의 복수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지훈은 강 노인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취해 몸을 숨기라고 당부했고 자신 또한 영숙의 감시망을 따돌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영숙은 이제 지훈을 파트너가 아닌 사냥감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녀의 서늘한 추격은 지훈의 목전까지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영숙이 가장 아끼는 약점을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비자금 세탁 정황이 담긴 서류를 익명으로 그녀에게 보낸 것입니다. 영숙은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봐 공포에 질려 지훈에 대한 조사를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지훈이 단순히 돈을 노린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위험한 적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텅 빈 사무실에서 영숙의 서슬 퍼런 경고를 되새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가면극은 끝이 났습니다. 영숙은 지훈을 금융사기 혐의로 고발할 준비를 마쳤고 지훈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기 위해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지훈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먼저 칼을 뽑으셨으니 저도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지훈은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영숙이 결코 상상하지 못한 그녀를 단숨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최후의 증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의 인내와 고통이 폭발하기 직전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의 역습은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며 법조계와 금융계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순식간에 지훈의 모든 계좌는 얼어붙었고 화려했던 오피스텔에는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 뭉치를 뒤흔들었습니다. 지훈을 돕던 강 노인마저 수사 대상에 올라 고물상 앞을 경찰차들이 에워싸는 위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오직 오늘만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왔던 지훈의 계획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리씨, 아니 지훈아. 내가 감히 누굴 상대로 칼을 휘두른 거니? 넌 그날 기차역에서 죽었어야 했어. 영숙의 그 서늘한 목소리는 지훈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어린 날의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좌절감이 지훈을 덮쳤고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위해 버텨온 20년의 세월이 이토록 허무하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훈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책상이 어지럽게 널브러진 서류들 사이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미 수만 번도 더 읽어닳고 다른 종이들이었지만 그날따라 마지막 장 뒤편에 붙은 두꺼운 마감재가 유독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지훈은 무언가에 홀린 듯 일기장의 맨 뒷장을 칼로 조심스럽게 갈랐습니다. 그 좁은 틈새에서 나온 것은 아주 작은 메모리 칩 하나와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짧은 편지였습니다. 지훈아, 영숙이는 이 증거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를 거다. 이건 내가 정말 사지로 내몰렸을 때만 꺼내야 하는 마지막 방패이자 칼이란다. 아버지는 영숙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진짜 증거를 일기장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칩 안에는 20년 전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차량 안에서 영숙과 공범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영상을 확인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면 속 영숙은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비정한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는 끝났어. 다음은 당신 아들이야.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한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차가운 복수심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숙이 승리에 취해 방심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그녀를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우는 강 노인에게 몰래 연락을 취해 최후의 무대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숙은 지훈이 완전히 항복한 줄 알고 그를 비웃으며 마지막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지훈은 영숙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넘겨주겠다는 거짓 제안을 던져 그녀를 20년 전 그날의 기차역으로 불러냈습니다. 영숙은 지훈을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수하들을 대동하고 기차역 플랫폼에 나타났습니다. 벚꽃은 20년 전처럼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서늘했습니다. 영숙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지훈 앞에 섰습니다. 그래, 그 잘난 증거들 다 가져왔니? 이제 내 목숨줄은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알겠지? 영숙은 지훈의 가방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지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가장 행복할 때 제가 찾아가겠다고요. 이제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지훈이 주머니 속의 버튼을 누르자 기차역 대합실의 스피커를 통해 영숙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20년 전의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텅 빈 기차역 플랫폼에는 20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영숙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영숙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피비린내 나는 진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야, 이건 다 가짜야. 영숙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미 지훈이 미리 배치해둔 강 노인의 동료들이 모든 퇴로를 차단한 뒤였습니다. 영숙의 화려했던 명예와 부유한 사모님이라는 가면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흙탕물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한 걸음 한 걸음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뒷걸음질을 치다 대합실 벽에 부딪혔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지훈의 손에 쥐어주며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이 안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가득 담아오겠다고 하셨잖아요. 전 이 가방을 열지도 못하고 꼬박 사흘을 이 역에서 기다렸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영숙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영숙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버린 아이가 괴물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젊고 눈이 멀어서 그랬어. 다 돌려줄게. 내 아버지가 남긴 돈, 그 건물들 다 넣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 소리 좀 꺼줘. 영숙은 무릎을 꿇고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돈요? 당신이 가로챈 건 고작 돈이었겠지만 당신이 앗아간 건 내 아버지의 목숨과 내 20년의 삶이었어요. 그건 무엇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노인이 미리 확보해둔 증거물들과 지훈이 찾아낸 블랙박스 칩이 이미 수사기관에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영숙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화려한 인생이 단 몇 분 만에 제가 되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영숙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이 기차역이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장소가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준비한 20년 만의 선물입니다. 영숙은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곧이어 들이닥친 형사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영숙은 뒤를 돌아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흩날리는 벚꽃잎과 공허한 밤의 정적뿐이었습니다. 강노인이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생했다, 지훈아. 이제 그만 가방을 놓아주거라. 지훈은 강노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끝에서 터져나온 허망함이자 20년간 억눌러왔던 어린 지훈의 서러운 통곡이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지훈을 괴롭히던 악몽의 근원은 법의 심판대로 끌려갔고 영숙이 쌓아 올린 가짜성은 완벽하게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차역을 떠나는 지훈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쾌감보다는 텅 빈 가슴을 부여잡은 쓸쓸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멀어지는 기차 소리를 들으며 가방 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장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지독했던 20년의 겨울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을 태운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멀리 사라지고 기차역에는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승강장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했던 증오의 무게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환희가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지훈은 낡은 가죽 가방을 소중히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이 가방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의 증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은 다시 그 기차역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맞춤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을 한 지훈의 얼굴은 몰라보게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승강장 한 구석, 20년 전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어린아이 하나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잃어버린 듯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환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훈은 천천히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지훈은 아이의 떨리는 작은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혼자 두지 않을게.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 말은 아이에게 건네는 위로인 동시에 20년 동안 홀로 비바람을 견뎌왔던 7살의 지훈 자신에게 건네는 치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지훈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영무실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복수의 불길 속에서 타 죽지 않고 마침내 스스로를 구원해냈음을 대견해 하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산소를 찾아가 일기장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도 그 사람을 증오하지도 않으려고요. 그냥 저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 자신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임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강노인과 함께 고물상 자리에 작은 도서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와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기차역에는 20년 전 그날처럼 벚꽃이 눈부시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훈에게 그 꽃잎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꽃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역 광장에 서서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가족이 된 강 노인이 서 있었고 두 사람은 함께 기차역 너머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사오겠다던 그 맛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하던 아이는 이제 스스로 행복을 찾는 법을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핀 미소는 벚꽃보다 더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을 지나 지훈의 인생에도 드디어 진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는 증오가 아닌 사랑을, 복수가 아닌 용서와 치유의 길을 선택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긴 이야기 카네이션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